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 진짜 큰일이지.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파묻었잖아요. 파묻었는데 이제 파묻을 장소도 별로 없고 이제 파묻지 말고 어, 다 소각해라.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할 장소도 없고 그게 참 이래저래 문제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아예 직매립을 못하도록 현재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환경부의 대책인데. 네, 그거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지금 소각 장소도 없고 진짜요? 매립할 정도 없는데 우리 좀 시간 더 주면 안 돼? 라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난리가 그러고 났다. 있고 니들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러고 맨날 봐주면 또 항상 마감일을 안 지키고 더 이상 안 돼. 그렇습니다. 환경이 만만해? 라는 게 이제 서울 환경부의 생각인 모양입니다. 이거 가지고 복잡한 논란이 문제. 뜨겁다는데. 네, 언더스탠드 백종훈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백종훈입니다. 네. 야, 우리 백종훈 기자님. 야, 이번에 어디 안 가셨죠? 설마? 여기는 안 갔겠지.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직매립을 하지 마. 쓰레기 땅에 막 묻는 거 하지 마. 그 법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요. 일단 4년 전인 2021년에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금 두 MC께서 설명하신 직매립은 안 된다라고 아예 법령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땅에다 묻지 말고 태워라. 예. 재활용하고 태워라. 예. 그래서 줄여서 없애라고 한 건데 그 방식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예. 벌써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소각장을 증설을 한 거나 용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프로 말씀처럼 세개 지자체에서 수도권 지자체에서 한 1, 2년 밀어줘. 2년은 밀어줘야 돼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게 뭐 단순히 행정기관 간의 어떤 알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기사 제목같이 헤드라인을 뽑았던데 턱 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그래서 정책토론회가 예. 지난 20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전에 열려서 뭐 이런저런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좀 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하면 소각 용량 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기사가 나고 있고요. 이게 환경부도 할 말이 있는 게 한 4년 이상 전에 난 얘기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취지도 뭐 환경 전문가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취지 자체는 맞다고 해요. 왜 매립하지 말고 왜 소각하자는 거예요? 예,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소각하면 무게는 한 85% 줄고 부피는 사실 거의 88%로 줄어서 그러니까 재만 100이면 남으니까. 그렇겠죠. 재만 남으니까 100이면 뭐 15가 되고 뭐 부피로 따지면 1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는 거고. 태워서 묻자. 예. 태워서 묻자. 그리고 예. 그 태운 걸로 뭐 발전을 하든지 열을 예, 쓰든지 예. 하면 폐열도 되는 거 활용할 아니냐.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우리 난지도 상암동 일도 있지만 어떤 가스나 침출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매립하게 되면. 묻으면 그런 것들도 태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염이 많다. 보기 안 좋지. 예. 그래서 큰 취지는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정책이 발표된 게 4년 전인데 서울시가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소각 용량이 부족하니까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포 추가 소각장을 선정하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 규제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인데 뭐 이것은 복잡하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가름하면 될 거고요. 일단 입장은 환경부는 일단 제가 설명드린 거 무게는 85% 줄어들 수 있다. 부피는 뭐 88% 준다. 그리고 다이옥신 같은 어떤 이산화탄소 화합물의 처리도 소각하는 게 완전 연소가 돼서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라도 요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는 지금 소각장 용량이 아예 안 된다.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마포 소각장 사례가 있고요. 마포 소각장 사례라는 건 뭐예요?
이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셨죠? 뒤에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끌어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포가 지금 서울의 소각장이 공공 소각장이 4군데예요. 네. 양천, 노원, 강남, 상암, 마포 예. 이렇게 4개인데 이 새로운 소각장을 하나 더 짓자 그랬는데 다 싫어하잖아요. 님비니까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경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서울시가 입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마포에 똑같은 걸 하나 더 짓자 예. 추가로 그렇게 했는데 마포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요. 예. 그래서 법정 다툼이 2023년부터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1월에 1심이 나왔어요. 1심이 나왔는데 일단 서울시가 졌습니다. 서울 슬라이드 보시면 졌어요? 예,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마포 주민들이 이겼고 그 주된 이유는 와, 저것도 정말 신기하다. 예, 서울시가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딱 지기가 쉽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않은데 어떻게 짓지? 예,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인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행정법원에서 판판이 깨졌는데 서울시가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이 서울시가 2021년, 20년, 21년에 입지 선정을 하면서 예. 입지 선정 위원을 막 정해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위원을 정하는 와중에 이 폐기물 관련 법령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예. 더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입지 선정 위원회를 꾸미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예. 서울시가 그걸 못 캐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서두른 건지. 하여튼 일단 주민 대표 3명을 바뀐 법령에는 주변에 사는 주민 3명 이상을 넣어라. 입지 선정 위원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가 지키지 않고 영등포, 도봉, 강남 주민을 넣어서 입지 선정 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그거를 굉장히 중간에 꼬여가지고 그렇게 바뀌었어. 법이 저랬다면 법을 안 지킨 서울시의 실수이긴 한데. 그게 첫 번째 이유. 예? 예. 논란이 있게 만든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경제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 기관을 직접 안 정했어요. 그냥 경쟁 입찰로 정하시오라고 정도만 원칙만 정하고 그 경제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예. 어느 구를 할지를 정해야 되는 조사 기관 용역 업체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상 서울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는 서울시가 이거 정하면 안 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조사 기관을 정해야지 이거를 서울시한테 덜렁 정하게 사실상 넘긴 셈이 됐기 때문에 안 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예, 지금 돌아왔는데 하여튼 서울에 4곳에 공공 소각장이 있다. 그리고 예. 마포를 추가 소각장 건설로 선정했는데 그건 1심에서 서울시가 졌다. 그래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만들려고 했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포에 추가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내년부터 땅에 묻지 못하게 하니 어쨌든 태워야 되는데 저게 지금 법원에서 졌으면 태울 데가 없는 상황이 된 모양이네요. 네. 지금 태우기가 부족하다. 태울 용량이 부족한 우리는 거죠. 태울 마음은 진짜 있어. 네. 근데 태울 곳이 없어.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다 묻고 있습니까? 현재는 요거부터 설명드릴까요? 어디다 묻고 골치 있습니까? 아프다. 네.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릴까요? 태워야 되는 양의 감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못 태우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수도권에서 매일 하루에 36,000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9% 정도, 8.8%죠 정확히는 그 정도를 태울 용량이 안 돼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 전체 쓰레기 중에 한 9% 정도는 용량이 안 돼서 못 태우고 매립하는구나. 땅에 그 땅에 정도. 묻고 있다. 하나 정도 그 더 정도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더 만들면 왠지 될 것 같네. 네, 네 그래서 개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난지도 그런 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슬라이드 보면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통합 매립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전체 기간으로 하면 30년 됐는데요. 예.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인천 바닷가에 있어요. 간척지를 메워서 그러니까 땅을 메워서 만든 매립장인데 여기 인천, 서울, 경기 쓰레기는 다 여기로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으로. 예. 그래서 일단 지금 10년 이상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1매립장 다 찾고
2매립장 다 차서요. 3매립장, 3-1 매립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으로는 올해가 여기가 다 차는 해예요. 예. 그래서 옆에 3-2 매립장, 3-3 매립장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완전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곳이 얼마나 크냐면 16제곱킬로미터인데 여의도의 한 3.5배 정도 됩니다. 와. 면적이 엄청 크고 동작구 전체 넓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땅인데 간척지 위주로 이렇게 199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일단 매립은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들어오는 쓰레기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서울이 한 반쯤 되고요. 서울에서 온 쓰레기가 한 반쯤 되고 경기가 한 30%대. 인천에 있는 매립장인데 인천의 쓰레기는 한 19% 정도만 차지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도 네. 우리도 이제 내년에 법대로 우리는 이제 안 받을 거야. 네. 그러니까 너희는 소각장을 만들든 뭐 너희 땅에다 묻든 뭐 알아서 해. 네. 그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네, 인천은 그런 입장입니다. 인천은 이제 이 매립지를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희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환경부의 진매립 금지 조치에 더불어서 대체지를 찾자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저거는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 매립지가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죠. 진짜 예. 포한지 어쩐지.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굳이 저희는 굳이 얼마나 매립되어 있는지 뭐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잠깐 다녀왔대잖아요. 일단 분위기만 보기 위해서 저걸 왜 잠깐 확인해야 다녀- 됩니까? 저게 당연히 포하겠지. 예, 그래서 많이 포화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가 보니까 쓰레기차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뭐 먼지도 어느 정도 나는데 아니, 당연히 매립지에 쓰레기차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이상합니까? 대단한 정보는 없었어요. 네. 2% 말씀처럼 뭐 간다고 해서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고요. 네. 다만 주위가 어떤 상태인가, 주거지가 많은가 이런 것도 좀 볼 겸 해서 갔다 왔는데 산업단지입니다. 주변은 바닷가고 산업단지라서 막 주택이 있고 그런 데는 아니에요. 예. 예, 보니까 다 산단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 보면 이 언덕 너머로 이 매립장들이 쫙 있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근데 이 언덕은 제가 정식으로 연락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도 좀 많이 납니까? 냄새도 근처만 약간 가도? 나는데 엄청 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약품을 뿌리고 물을 뿌리면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심하거나 뭐 그러진 그렇진 않았습니다. 않아요? 예, 가보니까 그렇고 지금 3-1 매립장의 올해 설계 연한이 끝나니까 예. 2015년에 서울, 인천, 경기가 합의하기로 어떡하냐, 일단 올해까지 쓰고 2025년까지 쓰고 정 대체지를 못 찾으면 잔여 부지의 15%까지만 연장해서 쓰자라고 예. 부속 합의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절대 못 받아 이런 건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네. 받을 수는 있는 받을 여지는 수는 있다.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인천은 가능하면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수도권 통합 매립지 인천 서구에 있는 이곳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소각장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요. 서울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저기다가 뭐 할 수도 없고. 두 가지겠죠. 재활용이나 소각을 용량을 늘리거나 예. 비율을 늘리거나 매립지를 뭔가 마련을 하거나 환경부를 설득해서 좀 유예를 많이 해서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그 대선과 맞물려서 환경부도 좀 발표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회 토론에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그게 대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환경부가 어떤 정책이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새로운 정부 당국이 들어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겠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이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정책 결정을 정확히 이렇게 어떻게 명확하게 안 하고 할지.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소각할 데가 없으면 못하지. 환경부가 그걸 어떻게 강제합니까? 일단 4년 전에 미리 고지했는데도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보를 등한히 했다. 라는 네. 환경부의 공격이고. 그 등한히 한 거 인정. 네. I'm sorry. 네. We are sorry. 네. 그다음에 뭐 환경부 뭘 할 수 있죠? 미안하다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 고발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데 안 지켰으니 예. 각 지자체장을 형사 고발할 여지는 있고요. 그거는 뭐 할 수는 있겠으나 과태료 고지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않은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그럼 이게 뭐 환경부가
좀 무리한 걸 하는 거냐, 뭐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어서 예. 해외 사례 보시면 참고로만 보시죠. 뭐 해외 주유국들의 직매림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가. 지금 이게 2020년 통계라서 아까 9%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12%로 그 사이에 좀 줄은 거예요. 저 노란색이 예, 직매립이에요. 지금은 한 2023년 기준으로 9%까지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매립이 줄었거든요. 예. 노란색. 예.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 거의 0%대입니다. 아니 소각이 아니고 매립이. 매립이 예, 헷갈렸네요. 매립이 거의 0%대로 줄여놨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충분히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매립의 비중을 거의 0%로 줄여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맞는 방향인 뭐, 것 같긴 예. 합니다. 소각이 깔끔하고 좋긴 좋죠. 네.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는 더 나오겠지. 예, 일단 하여튼 정리드리면 소각장 용량을 늘리는 문제는 지금 마포 사례를 들어드렸듯이 예. 주민 반대 같은 걸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리고 직매립 규제는 내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어떤 환경부가 유예를 해줄지 말지를 지금 고민 중인데 뭐 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돼서 인천시가 환경부 규제를 이유로 뭐 안 받는다든지 그러면 흔한 말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있다라고 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입장은 다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유예해주면 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서울은 뭐 그럼 마포구를 다시 정하든 노원구로 정하든 노원구는 또 소송할 거고 그럼 또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럴 뭐 텐데. 그런 얘기 나올 거고. 그래서 노원구 하나 지었다고 쳐. 그래도 서울시의 쓰레기는 또 계속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또 매번 그러겠지. 그 외 덴마크인가 어딘가 유럽의 어떤 쓰레기 소각장 위에 스키장 만들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나라 있었는데 네. 그렇게 좀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나? 지금 마포의 추가 소각장도 적어도 서울시 조감도나 계획을 보면 예. 엄청 자연 친화적으로 굉장히 좀 세련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부감이 없도록 주민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꾸미겠다고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주민 반대가 이렇게 극심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씀 조금 이어가면 슬라이드 보시면 어쨌든 그 두 가지 소각장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난제는 매립지. 왜냐하면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각으로 해도 예. 한 재가 15% 정도 재는 묻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어딘가 묻을 네, 때가 어딘가는 있었는데.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더라도 그래서 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최고의 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난 4년 동안 3번 실패했습니다. 수도권 통합 매립지 30년 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데를 찾자라고 하는데 인천만 계속 희생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공전을 해가지고 아무도 응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번 달에 4번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내걸었어요.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주겠다. 기초단체.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원금도 뭐 수백억씩 지원하겠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음악당도 짓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그런 걸 내걸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그 정도 인센티브로는 도대체 안 된다. 제일 답답한 쪽은 인천광역시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당기구를 꾸려서 다음 정부가 대체지를 찾아달라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은 대선 후보들의 예, 입장이 대선 있습니까? 후보들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뭐 엄청난 입장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임기 내에 대체지를 마련하겠다. 이 정도 공약집에 넣어져 있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통합 매립지 대체지를 역시 마련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마련할지가 예, 인천 시민단체들은 아니 이게 마련하고 싶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정도는 기존 논의 수준이다. 그래서 굉장히 미흡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책임 기관을 정하든지 국무총리 산하에 뭘 정해가지고 빡세게 정해야 된다라는 게 인천광역시의 입장이고 주민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 네. 그 제가 예전에 신혼 때 살던 집이 그 옆에 쓰레기 이렇게 소각장은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 모아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자원 회수 시설이라고 예, 저도 그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있습니다. 네.
야, 진짜 그 근처에 가면 냄새 엄청나요. 냄새 나긴 나더라고. 그래서 좀 싫기는 싫어. 집화장. 어, 일단 전문가들은 일단 오이태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은 자 공공소각장이 모자라서 용량이 안 되고 매립지는 안 구해지고 그런 거니까 일단은 민간 소각장을 조금 활용해 보자. 물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자. 민간 소각장은 근데 비용이 훨씬 비싸겠죠. 지자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할 거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50% 이상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뭐 어떠하겠느냐. 민간 소각장을 좀 활용하고 공공 소각장을 빨리 지정하자라는 거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아니, 자꾸 소각장을 늘리는 쪽으로 증설 전략을 짜지 말고 예, 그럼 재활용이나 그런 쪽을 늘리는 쪽의 인센티브 전략을 아예 통으로 바꿔야 된다. 자꾸 소각장을 마련하려니까 소각장 매립지만큼은 아니지만 소각장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재활용에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리든. 네. 홍수열 소장님 뭐 잘 지내시던가요? 네. 통화했습니다. 보고 싶네. 네. 그래서 감량이나 재활용 확대 경제적 인센티브 쪽으로 가야지 안 되는 소각장 짓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짜면 안 된다라는 게 홍 소장의 얘기였습니다. 홍수열 소장님은 늘 실천이 어려우나 맞는 말을 보통 하시죠. 네, 홍수열 소장님 보고 싶네요. 한번 빨리 모셔야 되네.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소장님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그래서 요 이슈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또 하나 이제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 네, 뭡니까? 마포구에 소각장이 하나 원래 있잖아요. 원래 하나 있죠. 있었죠. 하나 원래 있는 게 1997년에 지어진 거고 서울시의 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그쪽으로 이제 쓰레기 보내서 소각하고 있는데 예. 원래 20년만 공동으로 쓰기로 했대요.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올해 5월 달이 끝나는 거랍니다. 오늘이 5월 말일이라서. 네. 그런데 그럼 이제 마포구는 이제 서울 전체에서 오는 소각용 쓰레기가 이제 좀 들어오겠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소각장 폐쇄할 때까지 계속 씁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계속 내년에도 후년에도 서울 전역에서 5개 구에서 소각용 쓰레기가 계속 온다. 마포 현재 있는 소각장으로 온다. 그래서 근데 그나마 그래도 마포는 주변에 인근에 주택이 없잖아요. 주택가가 없고 약간 공원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강 공원 쪽에 있는 거여서 그나마 여기는 반대가 조금 더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쪽에 있죠. 근데 지금 이프로께서 잘 말씀해주신 주제도 제가 오늘 알아보긴 했던 주제인데요. 예. 서울시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낮에 하긴 했어요. 지금 이프로가 잘 말씀해주신 이 이슈 때문에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기존 소각장 가지고도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예. 지금 기존 소각장은 종로, 서대문, 마포 뭐 이런 데서 쓰레기를 받아서 태우고 있어요. 근데 마포구는 20년 협약 기간 끝났으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자. 그건 어디 있죠? 지금 하나 있는 거는? 그 상암 그 하늘공원 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있고 새로 짓겠다는 것도 하늘공원 쪽에 있는 거기에 거죠? 복합으로 다시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소각장도 마포구는 지금 안 그래도 소송까지 붙었고 주민들하고 마포구는 서울시에 반감이 많아요. 그래서 협약 기간 끝났으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해라고 하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고 예. 서울시는 오늘 긴급 브리핑했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마포구 혼자만의 시설이냐. 지금 노원, 강남, 양천도 다 시설 폐쇄 시까지로 협약이 돼 있고 마포만 지금 20년인데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연장을 하자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마포구 간의 기존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도 이프로가 잘 찾아주셨듯이 앞으로 수주 동안 계속 공방을 벌이고 일부 마포 주민들은 뭐 타 구의 그 쓰레기 소각 분량 막으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백종원 기자한테 이 문제 좀 그냥 전권을 갖고 해결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뭐 일단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거나 소각이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 날 거잖아요. 어쨌든 치우긴 치워야죠. 예, 지금 어딘가에서 쓰레기 문제가 자주 터지진 않지만 한 번 터진 폭발력이 되게 큽니다. 예.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도 혹시나 예비로 가져왔는데 예. 2018년 지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018년 4월에 중국이 재활용을 안 받아가지고 그때 한 7년 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페트병이고 비닐이고 아무 수거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안 받으니까 우리 민간 업체들이 안 받고 안 받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비닐 페트병이 쌓인 적이 있어요. 가져가질 않아서. 아하. 그게 7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신문 일면에 온 신문 일면에 이게 아하. 쓰레기 대란이 일면이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는 평소에는 외면받고 관심을 못 받는 주제지만 대란이 나면 바로 방송 신문 일면 톱 기사가 될 정도로 불편한 이슈입니다. 편하죠.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2%가 물으신 것처럼 만약 터지면 파괴력이 큰 주제라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 임시적으로는 소각장을 금방 못 지으니까 한 2, 3년 걸리잖아요. 새 걸 하나 짓는데 민간 소각장을 현실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소각장은 단가가 비싸니까 지자체나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가가 되겠죠. 기존에 민간 소각장이 있어요? 있긴 합니다. 있어요? 있긴 합니다. 그것도 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돌리고 있는데 용량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해요. 그 대신 비싸죠. 공공 소각장에 처리 비해서 비용이 비싸요? 처리 비용이 비쌉니다. 비싸도 일단 해야죠. 일단 뭐. 비공식적으로는 50% 이상 비싼 걸로 돼 있고 뭐 산출 기간에 따라서는 거의 배 가까이 처리 비용이 비싸다는 통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막 남발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 민간 소각장으로 그 소각을 좀 돌리면서 소각장 마련을 해야겠죠. 그거는 환경부가 그럼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안 그래도 환경부에 물어봤는데 민간 소각장을 돌리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하여튼 직매립을 하지 마는 쪽으로만 직매립만 안 하지 마. 하면, 예. 어떻게든 니들이 맞추면 알아서 되는 해. 겁니다. 근데 수출을 하든 소각을 하든 알아서 해. 예, 지자체들은 일단 비용이 조금 그렇고 이거는 그냥 환경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사실상 환경 처리도 민영화 비슷하게 자꾸 흐르는 건데 예. 비용이 증대되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민간 소각장이 시장 가격으로 받겠지만 이 주도권이 민간 소각장으로 완전히 넘어올 정도면 지금 한 20%쯤 돼요. 80%는 공공 소각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 비율이 50%가 넘고 민간 소각장이 파워를 갖게 되면 가격을 올리겠죠. 처리 비용을. 그러면은 경쟁을 약간- 그래도 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근데 뭐 민간 소각장도 설비를 늘릴 수는 없을 거고. 쉽게 늘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주민 반대들도 있고 그렇겠죠. 예, 외진데 지었을 건데 그런 데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민간 그렇게 소각장에서 하고. 하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럼 그것도 다 차면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2, 3년 사이에 공공 소각장을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만들어야겠죠. 뭐 변전소도 다 반대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했죠. 백종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